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분들 종목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일단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 제가 한번 찍어드렸죠. 눌리면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눌림 폭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왔고요. 우리가 일단 지금 구간에서 딱 봐도 저항선 잡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구간 보이시죠? 여기랑 이 구간 요렇게 좀 저항이 잡히고요. 이 저항 자리를 돌려줘야지 43,000원 돌려줘야 어디까지 볼 수 있다? 55,000원까지 볼 수 있다. 근데 이것 또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한 저항선으로 또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구간들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 구간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사실상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 만큼 강력한 저항들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접근을 안 한다. 뭐 동시효과는 이거는 볼 필요 없으면 지금 8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일단 볼 필요 없고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1차적인 저항선을 확인하려면 43,000원 구간 여기를 일단 넘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절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에서는 무조건 43,000원 넘겨줘야지 여기 있는 매물 있잖아요. 여기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여기 물량을 받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후에 이 구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4,000원 돌파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이 밑에 구간에서 많은 거래량들 서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형성이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내려오는 흐름상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으로 잡힐 수 있는 구간은 제 생각에는 55,000원입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고 지금 동시호가 때 앞에 구간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인 것 같아요. 주포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건 55,000원 자리는 강력한 저항선이고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44,000원을 돌파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접근하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때 사면 안 되겠죠. 최대한 4만 원대 초반에 근접했을 때 매수해서 4만 원 이탈 시에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현 구간은 자리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차트 보는 실력이나 주식에 대한 실력이 잘 없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제가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반도체 맞네요. 일단 반도체 회사고 어떤 걸 하는지 볼게요. 반도체 메모리 모듈의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반도체 제품의 이상 테스터네요. 그죠? 반도체 테스터 관련주고.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차트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권리락이 떴다라는 거는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했네요. 자, 보면은 운영자금으로 300억, 예상이 15,000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청약일이 17일, 7월 11일 청약일이네요. 확정 예정일 7월 8일이고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리고 가격이 15,000원. 그럼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일단 빠진 거는 유상증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걸 거고 일단 그러니까 이 하락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여기죠. 이 구간 분봉으로 쪼개볼게요. 5분봉으로 쪼개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부터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 이렇게 저항이 좀 잡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이 구간 매물도 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만원대, 25,000원대까지 주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우리가 지지 구간을 확인해 봤을 때 이런 데가 지지 구간 잡히는데 지지 구간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어쨌건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지선으로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자리에서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거를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2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금방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퍼포먼스가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이 종목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차트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종목명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엑시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 구간에서 이런 자리 21선 근처 현재 이 구간 18,000원 정도까지 매수 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 구간 갭을 메꿔줬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갭을 메꿔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한 18,000원 정도 이탈 라인 잡고 대응하면은 괜찮다.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17,500원까지 봐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S바이오메딕스. 자, 이 친구도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죠. 어제 구간에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자,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제 구간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앞에 구간 저항선을 맞고요. 주가가 내려가고 밑에 38,000원짜리가 어디죠? 자, 죄송합니다. 자, 38,000원짜리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60분봉을 봅시다. 38,000원. 38,000원. 자, 요렇게 볼게요. 38,000 지지받아준 구간을 요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에서 지지가 좀 발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매물을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 구간이죠. 그러니까 시작한데 돈을 쓴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돼. 와, 차트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차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신고가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신고가. 신고가를 만들어 줘놓고 주가를 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신고가를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여기 있는 물량까지 다 먹어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간 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일단 추세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은 추세가 나와요. 그죠? 상승하는 괜찮은 추세가 나오고 우리가 이 추세로만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응이 좀 된다. 왜냐면은 어쨌건 잡아준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려준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38,500원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보고, 그쵸? 자, 추세를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차트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어렵고, 상승하는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 그죠? 여러분 눈으로 보여도 보일 거예요. 추세 유지하고 있고. 자, 이거는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신규 진입할 거다라고 하면은 38,500원 손절 라인 잡으세요. 정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규 진입할 거다 하면은 38,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구간은 현재 구간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47,000원 정도? 차라리 저는 이 종목이 47,000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나서
눌리고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이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손절라인 짧게 잡고. 그러니까 전 아싸리 급등할 때 사는 게 낫다라고 봐요. 이 종목은. 왜냐면은 급등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 거가 매물을 받는 거거든요. 급등하고 눌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키는 게 여기 물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급등하고 눌림에 잡는 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려갈 때 말고 올라갈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단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항상 사고 팔고 왜냐면 임상 결과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흥구석유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유가가 좀 올랐어요. 유가가 좀 올라서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너무 좋다. 근데 제가 항상 이 흥구 석유 관련돼서 석유 관련 좀 말씀을 드리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흐름이 그죠? 상승하는 추세,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고도 한번 손절 라인 잡아드렸어요. 얼마? 12,400원. 12,400원. 여기를 손절 라인 좀 잡아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어때요? 종목 특징이?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추세는 유지하되 상승 후에 항상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112평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요렇게. 그죠? 저는 일단 현 구간에서 보려면은 12,400원. 어쨌건 중요한 자리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상한가 자리에 중심선 근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매물대, 그쵸? 이런 매물대 구간을 지지해주는 자리.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진 상한가 시가를 지켜주는 자리. 그쵸? 그 112평 근처인 자리.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 상승 후 조정 파동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0% 올라간다 못 간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다. 추세 굉장히 좋고 신고가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기업 가치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게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그죠? 그냥 이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이 종목은 차트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은 12,400원 이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해봐도 될 것 같다. 올라가는 파동 단기적으로 저항선까지 보더라도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는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드릴게요.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건 요거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테마와 수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G 확인해 보면 SG 이 층후가 왜 올라갔을까요? 이때 상한가 같네요. 3월 15일 확인해 볼게요. 3월 15일 뭐가 있었는지 봅시다.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 사채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올렸네요, 사실. 그죠? 3월 29일에 1,500원짜리, 1,200원짜리 상장됐다. 3월 29일. 3월 29일. 여기네요. 그죠? 전환 사채가 여기 상장이 됐고 전환 사채 가격은 1,400원, 1,100원.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사채를 팔아 먹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쵸? 사채 여기서 팔아 먹었다. 전환 사채를.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까지 한 것 같은데. 전환 사채를 팔아 먹고 유상증자까지 야무지게 돌렸네요. 그죠?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가 아닐 수가 없네요. 쓰레기 같은 회사인데요. 하는 게 저는 일단 이거 매집이건 뭐건 이거 안 합니다. 이거 회사가 쓰레기예요. 전환사채 팔아먹고 뭔짓거리 한 거요. 유상증자까지 때렸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가 너무 하는 짓거리가 쓰레기다.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1750원.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 전환총국권 다 팔아먹고 매물이 쌓인 상태에서 유상자까지 때렸죠.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거로 올라가든 말든 쳐다보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팔 자리는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미반도체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상승 후에요. 상승 후에 중요한 자리들 여기도 보면은 봐봐요. 상승 후에 우리가 60분봉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상승 후에 보아요. 이러한 저항선을 뚫어내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생겼을 때 웬만해선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요러한 저항선을 뚫어주고 나서 살짝의 조정은 나오지만 저항선 이탈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위의 횡보 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위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도 추세를 살려주면서 올라간다. 추세를 살려주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나와도 상승하는 추세를 유지시켜주면서 주가를 올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드는 상태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 상승하는 추세 박스 상단이 여기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왔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중인데 사실 전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 전고점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눌림. 상승 후 눌림. 전고점 부분이 여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좋겠지만 이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타이트한 것 같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현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목표가를 짜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들고 가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이 종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고점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봐도 여기 매물대잖아. 매물대에서 한번 어떻게 매물 소화를 진행했죠. 저는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17만원 짧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7만원 이탈 잡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요거 말고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러한 중요한 자리가 이탈됐을 때 1차적으로 익절하고 상승하는 추세가 깨졌을 때 어떻게? 이런 구간에서 2차적으로 익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익절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런 신고가 간 종목들은 중요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마다 분할 익절하는 거다. 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익절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고 차트 분석도 힘든 부분이 사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YC 이 종목은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매수를 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 친구도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도 참 돈을 쓴 자리에서 주가를 안 무너뜨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죠? 돈을 쓴 자리를 어떻게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정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과 저항이 발생됐을 때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돈을 써서 끌어올린 구간이 여기란 말이죠. 그죠? 여기 18,7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YC라는 종목도 제 생각에는 돈을 쓴 구간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8,700원 구간 여기 깨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적인 지지선까지 확인을 해서 이 구간 18,000원까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YC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승하는 추세 이 추세선에서는 어디에요? 이 추세선에는 18,7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는 어쨌건 삼성전자 HBM 관련 테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공급만 한다라고 했을 때 최고 수혜주입니다. 최고 수혜주.
그럼 얘가 지금 정말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발적인 한미반도체. 왜냐면은 이 테스터 장비라는 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공장 증설할 때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들어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증설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C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한미반도체처럼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얘 자체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에서 주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 이번에 돈을 쓴 자리가 18,000원 구간에서 18,700원. 이 구간에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자, 알테오젠도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에코프로 팔고 개인 투자자가 알테오젠에 베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좋은 시선이에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괜찮다, 이런 시선인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차트로만 봤을 때 차트가 좀 휘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차트가 좀 휘어져 있네요. 이거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추세가 먼저 나와요. 이 추세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한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전고점, 그죠? 이 전고점, 이 27만 8천 원만 넘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는 확인이 안 된다. 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렸을 때, 이 추세를 돌렸을 때 급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추세를 돌리지 못했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간,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 거래량에 쌓여있는 구간이 분명히 보이는 자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28만원 구간을 넘어서 줘야 단기적인 거래량이 터졌었던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준다는 의미로서 내려오는 추세를 돌렸을 때 이 구간 28만원 돌파했을 때 알테오젠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자, 그럼 여기 돌파 못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못 나오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테르가제라는 호재가 있긴 합니다. 호재가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호재가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호재다. 그죠? 다 일단 사람들 테르가제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노출된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된 호재로서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정말 승인이 나야 그때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의 폭을 좀 열어둔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가상 26만 4천 원 이 구간을 깨고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24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 구간에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중요한 거래량이 터졌던 이러한 구간들을 아직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거래가 터졌던 봉, 이런 구간, 거래가 터졌던 봉, 그 다음에 이런 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28만원, 여기 위에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거래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정고점을 돌려주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28만원에 알람 설정을 해놓고 돌파 시에 돌파하고 잘 지켜준다라고 볼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알테오젠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 굉장히 회사가 좋아요. 회사가 좋고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애매하다. 차라리 올라갔을 때 비쌀 때 사는 게 낫다. 왜? 단기적인 재료가 다른 재료가 없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정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진입은 28만원 넘어서
지지 받을 때 들어가시고 아니면 아싸리 내려와서 24만 원 근처에서 하시든지. 선생님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요 자리가 오면 사면 된다. 자리가 굳이 안 오는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종목 있어? 신일전자가 있네요. 신일전자.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일전자를 살 바에는 파세코를 산다. 파세코. 왜냐면은 같은 그 제 종목이지만 흐름을 좀 보세요. 얘는요 지금 11,500원짜리 있잖아요. 11,500원 이 자리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소화해줬죠. 그죠? 매물을 소화해주고 나서 뭐하고 있어요? 고가 놀이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 정고점 구간 뭐하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은 현 구간이 뭐예요?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파세코 사는 게 맞다. 신일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차트상 아니다. 아니고요. 얘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만 해볼게요. 차트 분석만 하면은 얘는 어쨌건 내려오는 추세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내려온 추세 삼각 수렴이네요. 그럼 얘도 이런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요렇게 그죠? 정고점 구간 뚫어주고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비로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일전자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신일전자는 2,000원 넘어갔을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차트상으로 굉장히 구립니다. 구려요. 앞에 구간 매물대를 못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 차트상도 별로 대주 지분율 낮고 실적도 많이 꺾였어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꺾였다. 근데 저는 얘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하실 거면은 파세코 하십시오. 파세코. 시노펙스. 차트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위에 그죠? 위에 번호로 010-920-6329 이쪽으로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노펙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찍어드렸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타점이 12,000원 구간까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눌리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 계속해서. 그죠? 더 눌리면 보자. 왜냐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1분봉으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얘네가 미친 듯이 눌렀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눌렀다. 미친 듯이 누르고 여기서 뭐지? 블락들이 있었나? 동시효과 때 거래가 170만 터졌네요.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나? 잠시만요. 6월 13일 투신 110만 주 기타 법인 쉽지 않아 그죠? 블락딜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금융투자 80만 주 이거는 블락딜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는 6월 13일 아직 공시 뜬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얘가 추세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자리 들어가서 61선 이탈 라인 잡으면은 돼요. 근데 일단 항상 저는 거래가 터진 윗꼬리 음봉은요 좋지 않은 신호다. 신고가 거래량을 찍어주고 윗꼬리 음봉이 터졌다. 이거는 엑시트거든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시트예요. 엑시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신규 진입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신규 진입 권해드리지 않고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더 눌리면 한다. 더 9,000원 초반, 9,000원 중반까지 눌리면은 그때 신규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파동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일단은 다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도모하지 않을까. 자, 일단 지금 구간은 접근 절대 안 하고요. 차라리 눌리면 접근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말고
더 눌리는 걸 기다리자. 그냥 가면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은 위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위에 번호로 그쵸? 종목명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차트 분석해서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차트 분석해서 종목 찾는 거 그냥 간단하게 기법인데요. 검색기랑 이런 거 차트 찾는 법 드리니까 영상 뒤쪽에 넣어 놓을 테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기법 읽어 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원 주 대략 400억의 유통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